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유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료로 잡아봤습니다. 사료란 우리 아이들이 거의 평생을 주식으로 먹게 되는 음식인데요. 물론 요즘에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우리 반려동물을 정말로 자기 아이처럼 많이 사랑하게 되면서 화식이나 생식이나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한 동결 건조와 같은 사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사료를 선택해서 급여를 하게 되고 가장 병원에 와서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사료를 정말로 평생 이 시리얼 같은 것만 계속 먹고 살아도 되는지, 또한 사료를 고를 때는 어떠한 사료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사료가 될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료는 정말 평생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저도 저희 아이한테 주면서 고민이 늘 많아요. 하지만 사료란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연구한 것이라서 보통은 평생도록 급여할 수 있게끔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사료를 계속 먹여야 되는데 어떠한 사료가 가장 우리 아이에게 건강한 사료가 될까요? 오늘은 사료를 고를 때 꿀팁 4가지, 그리고 사료를 먹이고 나서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료를 고를 때 가장 처음 병원에 오시는 경우, 분양받아서 아기 강아지들, 그쵸? 나이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나이로 어린아이가 어른 강아지의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퍼피, 어덜트, 시니어 이렇게 사료의 나이에 따라서 사료가 나뉘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소형견들 그리고 퍼피 사료에는 조금 더 씹었을 때 잘 부서지고 이빨이 발달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사료채로 삼켰을 때도 조금 더 소화가 잘 되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작은 아이에 맞게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면역력을 위해서 유산균 증식이라든지 혹은 비타민이라든지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첨가해 둔 사료입니다. 아이에게 전연령 사료를 급여하시거나 부족할 것 같아서 영양제를 급여하는 건 사실 순서가 조금 바뀐 겁니다. 그래서 퍼피용 사료를 급여하는 게 좋고, 그리고 나이 든 아이에게는 시니어를 급여한다거나 혹은 아픈 아이에 맞도록 나온 처방 사료를 급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품종입니다. 품종은 특별히 많이 나뉘진 않는데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볼 것이 배들링턴 테리어가 있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유전적으로 구리 축적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간 독성을 가지거나 간 부전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미리 간 수치라든지 유전병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체크해 두셨다가 간 사료, 처방식 사료 같은 것을 미리 급여하고 계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품종으로 나뉘긴 조금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계속 어딘가 끓고 간지러워하고 피부병이 반복되는 알러지를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료를 먹었더니 끓더라, 혹은 이 사료를 먹었더니 기병이 생겼더라, 이렇게 사료의 성분표를 보면은 어떠한 원료를 썼고 어떠한 단백질을 썼고 어떠한 탄수화물을 썼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사료를 먹었으며 그 사료의 성분은 무엇이다, 그때의 아이 반응은 어땠다, 요거를 조금 기록해 두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티즈, 요즘에 많이 키우시는 비숑들이 특히나 알러지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아이의 크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요. 소형견도 있고 대형견, 중형견, 대형견 이렇게 나뉠 텐데, 대형견들이 소형견 사료를 오래 먹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형견들 사료는 소형견들보다는 조금 더 영양 칼로리를 덜 필요로 하고 소형견들이 에너지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에너지가 집약된 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형견들이 소형견 사료를 먹게 되면 과한 에너지 섭취가 되게 되고, 또한 칼슘 섭취가 가하게 되면 고관절 이형성증 등의 그런 관절 관련 문제가 어릴 때부터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영양 함량이 적절하게 정확하게 밝혀진 사료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탄수화물이 얼마, 지방 함량이 얼마, 단백질이 얼마, 그리고 각각의 칼슘, 인 수치들이 기록된 사료들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사실 이런 것들은 보호자님들이 알기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쉽게 말해서 브랜드 사료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 지금 진짜 많은 브랜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보호자님들이 알아오시는 사료가 이 사료가 뭐지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사료들이 생겼더라고요. 거의 100여 개가 넘게 생겼던데, 모든 브랜드를 어떠한 영양 성분에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유명하고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4가지를 살펴봤는데, 사료를 고르고 나서 그러면 급여하고 난 뒤를 관찰해야겠죠. 급여를 하고 난 뒤 우리 아이가 이 사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관찰하려면 첫 번째는 기호성입니다. 잘 먹어야겠죠. 잘 먹는 사료가 가장 좋아요. 억지로 사료를 먹어야 된다면 얼마나 아기가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기호성이 가장 1등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탈이 나지 않는 사료입니다. 먹고 나서 알러지, 기병을 앓거나 피부병을 앓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구토와 설사가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또한 대변 상태를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우리 아이 대변은 너무 건강해요, 건강하게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횟수는 또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하루에 4회 이상 변을 본다던가, 혹은 건너뛰는 대변 활동이 있다면 그 사료 또한 아이한테 맞지 않은 사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성도 체크하고 먹고 나서 건강한지 체크를 하셨다가 사료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료를 변경할 때는 좀 많이 알려진 것이라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사료와 바꿀 사료는 처방식 사료라도 갑자기 끊고 새로운 것을 급여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비율을 바꿔가면서 천천히 적어도 일주일 정도 간격은 두시면서 변경하는 것이 식이 알러지라든지 역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처방사료라는 말이 간간히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처방식 사료란 말 그대로 아픈 아이들,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처방하는 사료입니다. 질병을 관리하는 사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료는 보호자님들이 그냥 처방을 없이 급여하게 되시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의사랑 상담을 하고 급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견, 우리 아까 나이를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어린 강아지가 너무 많이 끓는다, 기병이 생겼다고 미리 가수분해 사료를 급여한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아이에게 필요한 칼슘이랑 인 수치는 복용이 안 되고 가수분해 어려운 용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개월까지 정도는 아기 걸 먹다가 천천히 아이의 질환에 맞게 변경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알맞은 사료를 고르는 꿀팁을 조금 정리해 봤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시는 병원의 수의사님께 상담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